만약에 3억 원을 빌렸다면 거의 4천만 원의 세금이랑 이제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납부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이 이제 증여세를 과세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차입거래임을 명확하게 소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차입거래로 주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준 교육비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원해주는 것들이 언제 걸리냐면 부모가 자녀를 도와줬을 뿐인데 오히려 세금 부담을 안게 되는 경우는 제대로 된 차용증도 갖추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생깁니다. 요즘 부동산 취득할 때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럴 때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빌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이거 정말 주의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실제 본인 돈으로 산 건지 편법적으로 증여한 건 없는지 조사를 하게 돼요. 이걸 바로 이제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라고 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빌려주신 돈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 국세청에서 넘어가 줄까요? 국세청은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는 우선 증여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증여로 본다라고 하면은 증여세가 부과가 될 건데 만약에 3억 원을 빌렸다면 거의 4천만 원의 세금이랑 이제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납부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이 이제 증여세를 과세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차입거래임을 명확하게 소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차입거래로 주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녀가 그 돈을 갚을 만한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소득 대비 너무 과도하게 빌려주게 되면 증여로 아예 간주를 해버릴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일부는 증여로 신고를 하고 일부만 차입한 걸로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원금과 이자 상환 내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것보다는 매달 조금씩 원금과 이자를 계좌이체해서 기록을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이때 무이자로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만약에 자녀가 무이자나 저리로 연간 얻는 그 이자에 대한 이득이 1천만 원 이상이라면 이 이자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그 이익을 계산할 때 이제 세법상 이자율인 4.6%를 적용하는데요. 만약에 차입금이 2억 1,700만 원이라면 이 4.6%의 이자가 1,000만 원이 약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때에도 매달 원금 상환을 해놓는 거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부모님께서 이자를 받으신다고 하시면 부모님은 이자 소득을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자녀가 이자를 줄 때 원천징수라는 걸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하기는 힘들잖아요. 이제 부모님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이자 소득을 얹어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자를 이체할 때는 통장 적요에 원리금 상환, 원금 상환 이런 식으로 꼭 적요를 남겨두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은 이제 빌려주는 날 가까운 공증사무소에서 확정 일자를 받으세요. 나중에 걸렸을 때 소급해서 작성을 한 게 아니라 빌려준 당일, 이체한 당일에 실제로 작성한 차용증이다 라는 걸 증명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차입일, 차입금, 이자율, 상환 방식, 만기 이런 것들을 적으실 텐데요. 만기는 너무 길지 않게 한 3년에서 최대 5년 정도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생활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매달 자녀에게 생활비 100만 원씩을 보내주면 증여일까요? 이거는 좀 상황마다 다른데요.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 이거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피부양자, 이 단어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소득이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라면 피부양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증여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소득이 없는 자녀더라도 100만 원을 모두 다 생활비로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서 주식을 취득하거나 예금을 들거나 부동산을 샀다, 이러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이것도 생활비랑 같은 맥락인데요. 사회통념상 피부양자에 대한 교육비는 증여세가 또 비과세 대상이에요. 근데 이제 주의할 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녀에 대한 유학비 같은 걸 많이 내주시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부모님이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모님이 부양 의무가 있고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손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가 없어요. 그럼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준 교육비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변에 보면 지원해줬다가 세금 낸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안 낸 사람들도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증여세가 과세되는 거야?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지원해주는 것들이 언제 걸리냐면 지원해준 사람이 사망했을 때 아니면 증여받은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럴 때 걸립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사망할 때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라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정부가 이 신고가 적정한지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마무리가 되는 세목이에요. 그래서 이때 돌아가시기 전 최근 10년 이내의 계좌 거래 내역을 보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런 명목으로 계좌 이체한 금액이 발견이 된다
된다고 하면 이때 증여가 밝혀져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혼자금에 있어서는 혼인 출산 증여공제 규정이 생겼죠.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자녀공제 5천만 원 외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대상 지산은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여세 비과세 대상 중에는 혼수용품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 있어요. 부모님께서 이것들을 지원해 준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요. 자녀 계좌로 이체해서 자녀가 사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부모님 명의 카드로 구입을 하시는 게 나중에 소명하기에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치성 자산이나 자동차 같은 건 안 되니까 주의하세요. 만약에 3억 원을 한 번에 증여하면 한 3,800만 원 정도 세금이 나와요. 근데 이걸 줄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많이들 아시겠지만 기간에 쪼개서 증여를 하시는 건데요. 자녀에 대한 증여공제는 10년마다 적용이 가능하고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년이 되면 이제 5천만 원씩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11살에 2천만 원, 21살에 1억 3천만 원, 31살에 1억 3천만 원을 증여한다고 하면 이제 내야 될 세금 총액은 1,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제 세금 차이는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녀가 혼인하거나 출산을 했다고 하면 추가로 1억 원 공제가 가능하니까 이 규정도 함께 고려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이제 증여재산은 앞으로 가치가 오르는 자산을 증여를 하셔야 돼요.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가 되고 상속세는 사망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증여해야 되는 재산은 지금은 가치가 낮지만 앞으로 오를 자산을 가치가 낮을 때 증여하는 게 좋겠죠. 이제 보통 부동산은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니까 많이들 증여를 하시고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좀 자금을 증여해주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점에서 이제 주식 증여는 신중을 해야 합니다. 주식 증여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세법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냈는데 오히려 증여할 때마다 주식 가치가 점점 떨어져요. 그럼 증여세는 환급될까요? 증여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주식 가치가 다시 회복하면 좋겠지만 만약 회복이 안 된다면 자녀는 증여세만 내고 자산을 가지게 된 셈이죠. 만약 증여하고 조짐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이제 증여세 신고 기한인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이제 3개월 이내에 빨리 증여한 재산을 반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신고기한 전에만 반환하면 다행히 증여세는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전 같은 경우에는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을 해도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부모가 현금으로 돈을 줬으면 자녀는 현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현금을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소액이면 상관없겠지만 부모가 매달 현금을 출금하고 자녀가 그걸 계좌에 따박따박 현금을 입금해서 나중에 부동산까지 취득한다 라고 하면 국세청은 이거 부모님이 증여한 건 줄 다 압니다. 특히 부모님이 현금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신다고 하시면 이건 부모님의 소득세 조사까지 파생이 될 수 있어서 매우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당신을 깨우는 지식